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은행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기술가정과 교사 정지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제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목차인데요. 수업 디자인 의도와 방향성, 진행 방법, 제작 팁, 활용 팁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디자인 의도인데요. 수업 디자인 의도라기보다 수업 디자인 시 고려했던 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업 디자인 의도는 총 3가지인데요. 첫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비접촉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온라인과 데이터, 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수업에 대비하고자 함이 있었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즘 홈코노미 시장이 급부상한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뭐 달고나 커피를 만든다든지 집에서 취미생활을 보내는 등 가정에서의 활동들이 중요해짐을 고려해서 수업을 구상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둘째로는 원격 수업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원격 수업의 한계가 소통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실시간 쌍방향을 적절히 혼합해서 원격 수업의 소통 부재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화위복이라고 적었지만 원격 수업의 장점들을 좀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각종 앱이나 소프트웨어 이용이 편리하고 아이들의 내용 학습이 보다 명료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들을 좀 살려보고자 했고요. 저 또한 소프트웨어나 앱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삼고 이걸 잘 살려보고자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 수업 디자인 방향성입니다. 제 수업 디자인의 큰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수업, 플립 러닝이고요. 부제는 내가 만드는 나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인 실천 능력을 습득해서 자신의 삶을 직접 꾸려나가길 바라며 부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수업 디자인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코로나 사태로 구축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인데요. 항상 플립 러닝이나 거꾸로 수업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플랫폼 구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인 실천 능력을 습득해서 자신의 삶을 직접 꾸려나가길 바라며 부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수업 디자인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코로나 사태로 구축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인데요. 항상 플립 러닝이나 거꾸로 수업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플랫폼 구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으니 이걸 마음껏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구상하여 주도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배움 중심 수업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이었고요. 제가 느낀 원격 수업의 한계는 실시간이 아니면 아이들의 성장 정도를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치 판단 활동이나 주도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들을 매차시 제시하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 중심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실천 중심 수업, 가정에서 직접 실천하고 배우기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정에서 직접 실천하고 깨닫는 실천 중심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살려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정 관련되는 내용을 학습하고 가정에서 실천 정도를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정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리면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 진행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1, 2, 3,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디딤 영상을 시청합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을 아이들이 시청을 하고요.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 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보고 난 뒤에 학습 활동지를 아이들은 채우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학습 활동지는 그 강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별표 3개 이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습자 중심 활동을 비중을 둬서 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차 시간에 프로젝트 수업처럼 여러 차시를 엮어서 여러 차 시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활동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차시 수업 시작할 때 제출 내용을 피드백해주는 이 4가지 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디딤 영상 제작과 학습 활동 구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업 영상, 디딤 영상 제작 팁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이미지와 영상 템플릿을 무료로 저작권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디딤 영상을 좀 다채롭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픽셀스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 있는데요. 요거는 영상, 인스타 감성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요 사이트들 아니어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 검색 옵션에서 보면은 저작권과 관계없는 무료 사용 가능한 그 옵션을 선택하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들만 따로 쫙 검색 결과가 뜨기 때문에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플래티콘은 제가 이미지 클립 아트들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되게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뜨는데요. 깔끔한 아이콘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는 클립 아트들을 많이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PPT 템플릿을 다운받는 사이트인데요. 픽페스트라는 사이트고요. 요거는 사실 유료로 운영이 되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은 7일간 10개씩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좀 또 보다 다채로운 PPT를 만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말고도 뒤에서 소개해드릴 망고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망고보드라는 사이트에서도 PPT 템플릿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PPT도 망고보드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 제작에 또 유용한 어플들인데요. 자, 요거 첫 번째 멸치 앱은요, 선생님들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어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멸치 앱은요, 화려한 인트로나 썸네일을 제작하는데 유용하고요. 이 또한 아이들의 시선을 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은 블로 앱입니다. 요거는 사용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긴 한데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좀 넣어봤습니다. 자, 블로라는 어플은요, 일단 그 블로 어플 자체에서 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상 편집이 다른 무비 메이커랑 좀 다르게 직관적이고 손으로 이렇게 슥슥슥 하면은 금방 편집이 완료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편하게 영상을 붙였다 잘랐다 뗐다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 안에 라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라벨이나 글자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유튜버나 브이로거들처럼 인트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유튜브 컨텐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인트로를 만든다면 보다 집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모션 스티커, 움직이는 스티커나 아니면은 효과음, 배경음악 등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좀 유용한 어플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브루라는 어플인데요. 브루라는 어플은 컴퓨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어플은 자동으로 자막을 입력해주는 어플인데요. 개념 설명에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영상 파일을 열어주기만 하면 자막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발음이 뭉개질 경우 이거를 좀 다른 글자로 인식해서 자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한번 쭉 하면서 오타난 거는 저희가 수동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 기타 수업 활용 팁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의 수업 활동을 구상하는 활동 구상 관련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 관련된 정보를 얻는 사이트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저도 온라인 개학 이후에 수업한 딱 그 시수만큼의 경험이 전부라 머릿속에 있는 많은 활동들을 모두 진행해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사용했거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려고 구상 중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국가통계포털에서는 통계 시각화 컨텐츠라고 해서 통계 자료들을 좀 시각화 자료로 변환시켜서 제시를 해준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각종 흥미로운 통계들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족이나 인구, 가치관 관련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가족 관련 수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이나 해석 남녀 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망고보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저 망고보드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망고보드라는 사이트에서는 뭘 제공을 하냐면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그 템플릿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바꿔 넣어서 원하는 주제의 인포그래픽을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가입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가입하고 나면은 그 단원마다 배운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고퀄의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들면서도 스스로 이걸 자기가 만들었나 하고 놀라곤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사용했던 비주얼 싱킹의 온라인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PT 템플릿도 저희가 쉽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것도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자, 다음은 만다라트 활동입니다. 만다라트 토론법은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명이서 진행을 하게 유도를 했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아이들 간의 상호 교류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개별 활동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만다라트 주제를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서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단원을 정리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활동지 예시인데요. 가운데 건강한 가족관계라는 핵심 주제를 설정하고 주변에 의사소통이나 부모 역할 이런 식으로 소분류들을 제시를 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가족관계라는 핵심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소분류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이 각각의 화살표에 맞는 칸에 쓰게끔 하는 활동입니다. 만다르트 활동지 예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네이버 폼이나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이들 쓰고 계시죠? 이 사진의 예시는 가족 가치관 설문지 구성 사진인데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질문들을 파트별로 제시를 해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잘 구성하면 하브르타 수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하브르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설문지에 컨셉을 부여를 하면 좀 흥미롭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탈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학교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설문지를 구성한다면 같은 설문지라도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팁은 마인드 마이스터입니다. 이 마인드 마이스터는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어플인데요. 학생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패들렛이나 스프레드시트 등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이것도 패들렛인데 요거 말고도 마인드 마이스터라는 어플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구글 클래스룸을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는 학교라면 학생들이 이미 구글 계정이 다 있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해서 이 마인드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는 이런 학교들은 아주 수월하게 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함께 구성하고 가지치기를 함께 할 수 있고요. 뭐 영상, 유튜브 링크 같은 것도 검색해서 첨부가 가능해서 협업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완성하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제 수업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식 정보 기반 교육이 가속화되면서 저희 모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소소한 자료 공유들이 필요하시다면 메신저 주세요. 감사합니다.